안녕하세요, 2학년 친구들. 컴퓨터와 생활 김량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정보기기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기기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정보기기들의 종류와 정보를 쉽게 얻는 법,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는지, 또한 조심해야 할 점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강의는 1강 다양한 기기를 찾아보아요. 2강 정보는 무엇일까요? 1강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양한 정보기기의 종류와 각각의 정보기기가 갖는 기능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정보기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정보기기란 문자, 소리,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편리하게 활용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기를 말합니다. 교재 7페이지의 다양한 정보기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컴퓨터 또한 하나의 정보기기입니다. 저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료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가공합니다.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정보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스마트폰 또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기록할 수도 있고,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물론 통화,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정보기기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혹은 디지털 캠코더의 경우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기억장치의 파일로 저장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다양한 기능이 생겨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음악 파일이나 영상을 내려받아 볼 수 있었던 mp3, mp4 재생기, 사진, 그림, 문자 등의 원고를 이미지 파일로 바꾸어주는 스캐너 또한 정보기기 중 하나죠. 마지막으로 일반 방송 시청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스마트 TV 또한 오늘날의 정보기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많은 정보기기들 덕분에 우리는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씨 어플을 통해 날씨를, 지도 어플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길찾기와 같은 생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손쉬워짐에 따라 여가 활동이나 취미 생활도 부담 없이 즐기게 되었습니다. 노트북 혹은 태블릿 PC로 동영상을 보거나 영화를 보는 일도 쉬워졌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의사소통과 친목 도모가 쉬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선생님이 녹화해 놓은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학습을 하기에도 또한 자료를 검색하고 공유하기에도 편리해졌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보기기와 그 기능들은 우리에게 수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은 점도 있겠죠. 정보기기를 과하게 사용을 하다 보면 중독이라는 안 좋은 길로 들어설 수도 있게 됩니다. 11강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내용이지만 오늘은 우선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하는 정보기기인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조금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무서워. 아, 뭐야? 안녕? 아, 어두워. 응? 뭐지?
간지러워. 누구세요? 나는야 똑똑 스마트 경관. 여긴 너처럼 스마트폰에 푹 빠진 아이들이 오는 스마트폰 세상이지. 나네. 한 판 더. 이런 벌써 3시간째야.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제가요? 에이, 아니에요. 저건 왜요? 스마트폰을 오래 할수록 경고 배터리에 빨간불이 들어와. 다 들어오면 넌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네? 봐라, 스마트폰 불빛에 퀭해진 저 멍한 눈.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으아! 아이고, 눈이 나빠져서 할아버지 눈이 됐어. 아직은 괜찮아요. 이래도? 저리 가! 결국 뇌에 문제가 생겼군. 왜요? 우리야, 나도 좀 보자. 나부터 보고. 넌 많이 봤잖아. 이게? 만지지 마! 으아! 점점 더 난폭해지고 있어. 화 안 내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이 너의 뇌를 망가뜨리는 거야. 너 아주 짜증내지? 아차, 내 얼굴. 비상, 대피하라, 대피하라. 총알이야! 피해! 엄마야! 여기야! 괴물이다! 이게 다 뭐예요? 네가 자주 하는 스마트폰 게임이야. 스마트폰을 많이 할수록 그 안에 있는 괴물들이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무서워요. 없애주세요. 방법은 없어. 네? 왜요? 저걸 봐라. 너무 늦었어. 넌 스마트폰 세상에서 나갈 수 없어. 싫어요. 집에 갈래요. 이제 스마트폰 조금만 할게요. 엄마, 아빠, 저 좀 구해주세요. 네? 안 돼. 안 돼. 휴, 꿈이었구나. 무서워. 엄마, 저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요. 영상 잘 보았나요?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기기들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너무 많은 시간 동안 하게 되면 중독이 되고 동영상의 친구처럼 짜증을 내게 되는 등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언제나 적당한 사용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됩시다. 활동 1. 정보기기의 종류와 기능을 맞추는 말판놀이입니다. 짝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하고 주사위를 굴려 말을 이동하면서 도착한 곳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지 못하면 주사위를 굴리기 전에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착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정보기기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지금까지 열심히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라면 누구든 빨리 도착 지점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몇 가지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까요? 컴퓨터의 기능은 무엇이었나요?
저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료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가공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스마트 TV의 기능은 무엇이었나요? 방송 시청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럼 음악을 들으면서 영상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정보기기는 무엇이었나요? MP4 재생기였죠. 우리 친구들이 앞의 내용도 복습할 수 있고 재미도 있는 게임이네요. 짝과 함께 꼭 한번 해보세요. 1강에서는 정보기기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2강에서는 그 정보기기를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2강 정보는 무엇일까요? 정보의 의미와 정보를 이용하면 좋은 점을 알아보고 함께 나누는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 정보를 얻고 이용하면서 생활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버스 정보를 얻기도 하고 학교에서 내일 수학 수업이 있는지 국어 수업이 있는지 시간표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내일 소풍을 가는데 비가 오는지 아니면 날씨가 맑을 건지 많은 정보를 얻고 활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정보는 앞에서 배웠던 정보기기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었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하거나 전화를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위 어린이는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을까요? 날씨, 시간, 우산을 가져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모두 정보입니다. 정보는 궁금해서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내용을 말합니다. 정보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 정보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교재 13페이지에는 정보가 필요한 4가지의 다양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보를 얻는 곳은 어디가 될지 친구들이 직접 고민을 해보고 적어본 후에 다시 강의를 재생해주세요. 다 적어보았나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선생님의 답안을 보여줄 건데요. 정보를 얻는 곳은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과 답안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절대 틀린 답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연필을 사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필요한 정보는 가까운 문구점의 위치겠죠. 그리고 이 문구점의 위치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스마트폰 지도 어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상황은 영화 시간표를 알고 싶을 때입니다. 영화를 보고 싶은데 몇 시에 영화가 시작하는지 그리고 몇 시에 끝이 나는지 알고 싶을 때는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오늘 내가 가고자 하는 영화관의 시간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정보를 얻는 곳은 어디가 될까요? 선생님은 스마트폰 영화관 어플 또는 인터넷 검색이라고 적었습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친구와의 약속 장소를 모를 때는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친구와 만나기로 한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그 정보를 얻는 곳은 어디가 될까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면 되겠죠. 친구와의 약속 장소는 친구와 약속한 거기 때문에 친구에게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이네요. 현장 체험학습 준비물을 쓴 알림장을 학교에 두고 왔을 때, 그럴 때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게 될까요? 당연히 현장 체험학습 준비물이 무엇인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친구 혹은 선생님께 전화를 걸 수도 있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면 그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항상 얻고 있는 정보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림 속의 각각의 친구들은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친구의 경우에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숙제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 걸까요? 내일까지 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궁금한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책에 사전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 걸까요? 바로 내가 모르는 단어의 뜻이 궁금한 거겠죠. 세 번째 친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자신의 손목에 찬 손목시계를 보고 있네요. 그럼 이 친구가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궁금한 거겠죠. 마지막 친구는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네요. 이 친구가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뉴스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이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정보는 오늘날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로서 오늘날의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부르는데요. 기계가 만들어낸 물건이 아닌 인간의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바로 정보사회라고 합니다. 기계가 만들어낸 물건이 중심이 되었던 공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화를 하게 된 것이죠. 또한 정보사회가 되기 이전에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기기들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반대로 많은 정보기기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죠.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컴퓨터를 배우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영상 하나를 시청하겠습니다. 아빠, 오늘 피아노 학원비 내야 하는데요. 오늘이 마감이야? 네, 제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괜찮아. 대신 다음부턴 미리미리 말해야 해. 알았지? 네, 인터넷 뱅킹을 들어가고. 아차, 보안카드를 잊었네. 미루야, 아빠 지갑 좀 갖다 줄래?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보안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지갑에 넣어두었거든. 네, 은행 접속하고 인터넷 뱅킹 로그인. 여기요, 아빠. 고맙다. 번호가 이거구나. 학원비가 이렇게 됐다. 미래야, 학원비 납부했다. 5분도 안 됐는데 벌써요? 우와,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이 종이는 뭐예요? 이건 아빠가 어디로 얼마의 돈을 보내겠다고 쓴 종이야. 이게 없으면 은행에서 학원비를 보낼 수가 없어. 아빠, 그런데 앞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기다려야 해요? 그래, 이분들이 다 일을 끝내야 아빠가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뒤에 서 있는 사람들도 무지 많아요. 시간 정말 오래 걸리겠다. 오는 시간, 가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1시간도 더 걸리겠는데요? 정보가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사람들 간의 정보를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정보기기가 발달하게 되었죠.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선생님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거랍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컴퓨터에 대한 정보가 많아진 것 같나요? 더 많은 정보를 위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